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2월 5주차 문제풀이편이죠. 그래서 문제풀이편 질문 받겠습니다. 8번 답이 오답이라고요. 답이 2개가 아니라 3개죠. 1, 2, 3번, 1, 2, 3번. 답이 1, 2, 3번입니다. 답이 3개입니다. 그래서 1번도 답되고 2번도 답되고 3번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 2, 3번입니다. 또 다음 질문. 아까 봐. 19번인데 이거 굉장히 괜찮은 문제야. 19번 문제. 상당히 괜찮은 문제인데요. 19번 갑시다. 나의 안나가 굉장히 괜찮은 질문을 했네요.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인데, 비활성 기체에 대한 전자 배치니까 원자번호 2번이죠. 원자번호 2번이니까 누가 돼야 되겠어? 이름은 할륨. 원자번호 10번이 되겠네요. 10번이 되니까 누가 돼야 되겠어? 원자번호 레온. 됐죠?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인데, 이 기억 1번. 가의 원자가 전자수, 가의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자, 봐.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야.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있죠? 여기 18쪽 원소죠? 됐습니까? 18쪽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돼? 0개여야 돼.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의 수, 전자수.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원자가 전자수 뭐라고?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말하는 거.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그러면 비활성 기체는 화학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0개가 되는, 빵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외에 조심해야 될 거 있지. 우리는 원자가 전자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지? 최외곽 전자수. 그럼 최외곽 전자수란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야. 그러니까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 1, 2, 13, 14, 15, 16, 17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외곽 전자수가 어때야 돼? 같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18쪽 원소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최외곽의 전자수 2개, 얘는 최외곽의 전자수 8개, 얘는 최외곽의 전자수가 8개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빵개, 원자가 전자수 빵개, 원자가 전자수는 빵개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로 학교에서 굉장히 잘 내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1번만 이제 설명하고 말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0개다 해야 답이 됩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아까 몇 번 질문 있었죠? 27번 가겠습니다. 27번 가봅시다. 27번의 문제 뭐야? 27 가보자. 뭐냐? 28번이고요. 요 문제요.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종종 내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27번 문제야. 알겠습니까? 풀이법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니다. XY2의 화학 결합에서 ZY의 분자의 루이스 점자식, 너희들이 루이스 점자식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설명하고 내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설명만 할게. 자, 일단 얘부터 봅시다. 얘는 이온결합성 물질이죠. XY2가 누굽니까? 해봐야 되겠지. 봐봐. 얘가 가운데 거고 X고 얘는 양쪽에 있는 게 누가 돼야 돼? Y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 실명 찾아볼까 하는 거야. 실명. 자, 보자.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돼? 보자. X부터 할까? Y부터 할까? 그냥 뭐 여기는 Y부터 합시다. Y를 보니까 얘가 2, 8이 돼야 되겠죠. 껍질은 2개지. 그래서 안정화된 거지. 근데 여기 뭐 돼 있어야 돼? 마이너스 하나 띄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야? 전자 하나를 받아서 28 된 거야. 전자 하나를 받아서 28이 된 거지. 그럼 전자 하나를 받기 전에 자기는 뭐였다는 거야? 27이었다는 거지. 그럼 원래 얘 모양은 27이야, 27.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 몇 번? 9번. 원자번호 9번은 누구? 플로린. 그래서 Y가 플로린이야. 자, X 하겠습니다. 자, X는 누구야? 자, 얘도 마찬가지지. 28이지. 두 껍데기로 갖고 있지. 그런데 이게 2 플러스야. 그랬더니 2 플러스 전화를 띄워서 28 된 거야. 자, 2 플러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전자 2개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전자 2개를 잃어서 28 된 거지. 그럼 원래 지 모양은 누구였다는 거야? 28, 2였다는 거지. 28, 2였는데 이 전자 2개를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28이 된 거잖아.
그러면 원래 모양은 얼마가 돼야 돼? 282, 12번. 그럼 12번이니까 누가 돼야 돼? 마그네슘 12번이야. 그럼 얘가 마그네슘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프로르네요. 그러면 Mg. 됐니? 얘는 이가, 프로린이 1가, F2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얘 이름은 프로르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입니다. 됐죠? 두 번째, 얘는 뭐냐라는 건데 이 그림이 좀 복잡해. 그리고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인데 공유결합 물질이 어디 있나 하나 볼까? 여기 있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대. 아, 이거 좀 복잡하지 않냐? 좀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누구 있어? 우리 27번이지. 루이스라는 분이 야, 두 개 똥물방이 치고 안에 거 치고 막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하니까 너무 복잡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화학 반응하는 건 누구만 반응하는 거야?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만 반응하는 거야. 야, 그럼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만 나타나면 되지. 굳이 이 팔팔 이렇게 하냐? 그냥 바깥에 있는 껍질만 나타내고 굳이 그 그림 그리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을 뭘로 쓰자? 점으로 찍자라고 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루이스 점자식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점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신 분이야. 됐어요? 그러면 아까 Y는 내가 해놨단 말이야. Y가 누가 돼야 돼? 프로린이지. 그러니까 프로린은 최가의 전자가 몇 개야? 그렇지. 아까 몇 번이었어? 9번이었지. 그러니까 2, 7 가장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2개씩 찍고 요거 2개씩 찍고 요거 2개씩 찍고 8개 되려고.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하나만 누군가 공유결합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Z라는 사람하고 Z라는 원자하고 이렇게 하나를 공유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공유한 것도 점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선으로 나타낸 거야. 됐니? 그러면 얘는 몇 개 공유한 거야? 하나 공유했지. 그러니까 프로린은 최각의 전자가 7개니까 공유를 몇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하는 거야? 그럼 공유를 한 번밖에 못했으니까 한 번, 얘도 프로르고 한 번, 얘도 프로르고 한 번, 얘도 프로르고 한 번이네? 그럼 이 Z라는 애는 누구야? 4번 공결합할 수 있는 애지. 그럼 가장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 4개 있어야 되겠지.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바깥에 껍질에 전자가 4개 있는 애가 있지. 누구야? 14족 원소. 탄소겠지, 탄소. 됐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 2주기에는 탄소인데 3주기일 수도 있잖아. 그럼 3주기에 있으면 얘는 누구 되겠어, 그러면? 탄소 밑에 누구야? 규소겠지, 규소. 그러니까 이 Y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탄소 아니면 규소야. 얘는 4번 공유할 거고 얘는 한 번 공유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화학식으로 굳이 탄소로 쓰면 C, F, 포고낙. 규소로 쓰면 SI, F, 포고낙. 이놈 중에 하나겠지. 누군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그래서 X하고 Y는 같은 주기야? 아니잖아. 프로린은 몇 주기가 돼야 돼? 2주기. 마그네슘 몇 주기가 돼야 되겠어? 3주기.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20번까지는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려면. 아직도 못 외운 친구들이 있던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니야! 하고 대답하면 되겠죠. 아니야. 됐니? 그 다음에 봐. ZY4하고 Z는 잘 봐. 아까 Z가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들어본 말이야. 옥텟을 만족한다라는 건데 옥텟이 뭐야? 그리스어로 8이라는 뜻이야. 됐니? 8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한 옥타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한 옥타브. 옥타가 8이야. 알겠니? 그래서 최각의 전자를 8개로 맞췄니? 그러면 여기 있는 Y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겠어? 8개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장 안정하겠지? 그래서 옥텟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는 맞는 말이고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 아까 Y가 누구였어? 아까 프로린이었잖아. 그럼 프로린 Y2니까 프로린이겠지? 프로린2. 그러면 프로린은 실온에서 또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 우리 할로젠의 특징 외웠지? 할로젠은 프로린, 염손 상온에서 기체, 브로문 상온에서 액체,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고체, 프로린의 할로젠이 알겠어? 할로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상온에서 40만의 독특한 색을 띈다. 프로올린 무슨 색? 연한 노란색. 아니었구나. 고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돼야 되겠네요. 답이 어디 있어요? 27번의 답이 그러면 5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5번이 답이 돼야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 뭐가 있었죠? 자, 또 다음 질문 갑시다. 뭐가 질문 있었을까요? 31번.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31번. 너희들한테 많이 그리라 그럴 거야. 또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자, 임의의 화합물 A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성 원자의 전자 배치는 모두 18쪽 원소와 같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합물인데, 여기 있네. 화합물 A인데 모두 18쪽 원소랑 같대. 그러면 얘네들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졌다는 거고. 두 번째, 각 원소들은 서로 다른 족에 있다 그러네요. 다른 족에 있습니다. 족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두 원자 사이에서는 이중 결합을 갖는데, 이중 결합은 무슨 결합이 있는 거야? 공유 결합하는 거지.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을 말하는 거야.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게 무슨 뜻이야?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공유 결합하는 물질이야. 공유 결합하는 물질이야. 그러면 이 물질은 이온 결합성 물질이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이온 결합성 물질이 안 되네. 그러면 얘 안 되고 얘도 안 되지.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됐습니까?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이온 결합성 물질이지. 그런데 지금 얘는 분명히 공유 결합성 물질 찾으라 했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얘 안 되고 얘 안 되네. 답은 1번. 됐어요? 왜 3번과 5번은 답이 안 돼? 이중 결합을 하라고 그랬는데 수소를 가지고 있어. 그럼 수소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야? 그렇지. 직거 하나밖에 없지. 직거 하나밖에 없는 애야. 알겠니? 수소는 이중결합이라는 게 가능할 수가 없어. 이중결합이라는 건 전자를 몇 개 공유해야 돼? 2개를 공유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2개를 공유하려면 최소한 4개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4개 2개는 있어야 다른 놈 2개랑 공유하겠지. 4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이중결합이 가능해. 이중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랬더니 여기다 뭐 할 게 있고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내게 2개 있으면 네 것도 나랑 2개 이렇게 공유해야 이중결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소는 지가 딸랑 하나인데 무슨 수소가 이중결합이 가능하니? 근데 질문상에서 두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이 형성된다고? 수소 갖고 있는 애들은 이중결합이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럼 답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서 한번 그려봅시다. 됐니? 이산화탄소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CO2. 그럼 누구랑 누구의 공유결합이야? 탄소죠. 자, 탄소 원자번호 몇 번? 6번. 최애각의 전자수 몇 개? 최애각의 전자수 몇 개? 4개. 그렇죠. 최애각의 전자수 4개니까 탄소 최애각의 전자수가 4개야. 그러니까 얘는 이중결합으로 한 번, 이중결합으로 한 번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중결합을 2번 해보면 8개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근데 이중결합을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야? 산소. 왜 산소야? 산소는 최애각의 전자가 몇 개야? 6개잖아. 그러니까 6개가 8개 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중결합 한 번 해버리면 되잖아. 산소. 됐니? 산소 원자로 몇 번? 8번. 양성자 몇 개? 8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 거 6개, 남의 거 2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버리는 거야. 원자번호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 거 6개, 남의 거 2개야. 8개 안정화됐잖아. 탄소 입장에서는 몇 개? 지 거 4개, 남의 거 4개. 안정화됐지? 이중결합이 2번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쓰는 거고, 아까처럼, 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봐.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 O 하나.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 하나, O 하나. 이렇게 그려도 돼. 알겠습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아주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답 나눈 건 좀 헷갈리는 모양이야. 됐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수소는 이중결합이라는 게 불가능한 애야. 이중결합 되려면 내 거 2개, 남의 거 2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띠용. 알겠어? 알겠어? 됐어요? 또 다음 질문 갑시다. 또 다음 질문 갑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응? 또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저 시간 우리 어디? 여기까지 배웠잖아. 이거 뭐지? 40번에 스펙트럼까지 배운 거죠. 스펙트럼 배웠어? 스펙트럼. 그럼 나머지 스펙트럼에 대한 질문은 없고요? 없어? 44번? 44번? 아, 44번. 자, 볼게요. 44번을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44번. 자, 봅시다. 어디 안 가? 가. 44번. 오케이. 이거 어디야? 여기 있네. 너무 중요한 거야. 이 그림이 왜 중요하지?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라 그랬었죠. 스펙트럼이 이 원리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죠? 모든 원자는 자신만의 뭘 갖는 거야?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모든 원자는 자신만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야? 288 이걸 배운 거잖아. 근데 전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껍질. 나중에 이제 이걸 궤도라 불러. 궤도. 나중에는 너희들이. 그러면 이 안쪽 궤도 또는 안쪽 껍질의 전자와 바깥쪽 껍질의 전자에 뭐가 있는 거야?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알겠니? 에너지 차이가 있다고. 누가 에너지가 크고 누가 에너지가 작아? 바깥쪽 에너지가 커.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크고 안쪽 에너지가 어때야 돼? 작아. 됐니? 그럼 이 새끼는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자지.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자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전자가 에너지가 그렇지 적은 전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많았는데 에너지가 내가 작아지는 거지. 그럼 에너지가 방출이야 흡수야?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아, 요 차이만, 그러니까 요 차이 봐. 요 에너지량 얼마일까? 여기 요 에너지 차이는 얼마일까? 뭐 15,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 1이 들어가면서 얼마만큼? 13의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에너지 방출이 나오는 거야. 에너지 방출. 그 방출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빛으로. 됐니? 그러면 얘가 방출 스펙트럼이야, 얘가 흡수 스펙트럼이야. 얘가 지금 흑백일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우리 시험지가 흑백이니까 흑백 보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야. 칼라면 좋겠지만 흑백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봐. 여기가 지금 어때? 밝고 얘가 시커멓지? 주변보다 얘가 까맣단 말이야. 얘가 왜 까맣겠어? 그렇지? 거기가 빛이 없어서 얘가 까만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밝은데 여기만 시커멓다는 건 요만큼의 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는 무슨 스펙트럼이 돼야 돼? 여기는 무슨 스펙트럼이 돼야 돼? 여기 흡수 스펙트럼이 돼야 되는 거야. 됐니? 나머지는 까만데 그나마 얘가 좀 환하지. 됐니? 그러니까 여기는 빛이 없는데 여기는 그나마 빛이 있어서 얘가 환하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 돼야 되겠지.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방출 스펙트럼 요 빛, 잘 봐. 여기. 지금 이 흡수 스펙트럼이나 이 방출 스펙트럼이나 지금 흡수된 선의 위치가 같지. 또는 선의 개수가 같지. 선의 위치와 개수로 뭘 찾을 수 있다 그랬어, 우리가? 원자의 종류를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왜 원자의 종류를 찾아? 이게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 흡수 방출로 전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전자의 위치는 다 뭐마다 달라? 원자마다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원자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자, 이 문제를 일단 풀어보면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지. 그럼 이 나는 가에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B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A하고 B는 같은 원소의 스펙트럼이야? 서로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이야? 같은 원소의 스펙트럼이겠죠. 왜? 선의 위치가 같죠. 선의 개수도 같고.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아무튼 답은 내겠습니다. 뭐 다 했으니까 기억 가겠습니다. A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 A야. A는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별빛이 돼야 되겠죠. 내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빛이라는 건 저온을 통과하면서 내가 뭘 뺏겨? 그 저온이 갖고 있는 물질의 에너지만큼을 뺏겨야 되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저온의 기체에서 나타나는 건 맞는 말이야.
두 번째, B의, 여기 있네. B의 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스펙트럼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달라야 되겠죠. 자, 나 경우에 있네. 나의 경우는 A와 같은 형태의 스펙트럼이야? A와 같은 형태의 스펙트럼이야? 누구랑 같은 형태의 스펙트럼이 돼야 되겠어? B와 같은 스펙트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없네. 어딨어? 44번의 답이 기억이 맞아야 되니까 1번만 답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41번 봐봐. 요걸 알면 41번이 나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41번 봐. 굉장히 중요해.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자를 찾을 줄 알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41번 답이 나오는 거지. 봐봐. 태양이야. 자,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과 수소 헬륨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 이해된 건지? 이거 그림이 확대되면 좋겠는데 안 됐네. 봐봐. 태양을 쭉 봤는데 태양이 흡수 스펙트럼이래. 그러면 이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은 아주 여러 개의 무슨 선이 나타나? 흡수 스펙트럼 선이 나타나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수소 하나, 둘, 셋, 네 개. 이 수소의 스펙트럼이 수소 원소야. 수소 원소의 스펙트럼이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 거야. 봐. 요선과 요선이 동일하고 여기도 동일하고 얘도 동일하고 얘도 동일하네.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물질에다 대고 스펙트럼 분석을 했는데 그 안에 누구의 원소가 나타나? 수소의 원소가 나타나고 있지. 아, 그러면 태양은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수소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헬륨의 선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태양에. 헬륨의 선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나타나네? 다섯. 그럼 태양에는 헬륨이라는 원소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나타나고 있지. 그러면 태양에는 수소의 스펙트럼도, 태양에는 헬륨의 스펙트럼도 나타나고 있지. 됐니? 그러면 태양에는 수소도 있고 뭣도 있다? 헬륨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네요. 가겠습니다.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말이야. 선생님이 잠깐 조금만 더 다시 해볼게. 요 문제와 요 지문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뭐 이렇게 열심히 자지?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긴 하는데 아주 정신없이 자네. 자라. 그래, 자. 태양이야. 태양이라고. 괜찮아, 자. 정말 졸릴 수도 있지. 선생님 목소리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아, 내가 참 목소리가 좋으니까 태양에서 오는데 스펙트럼이 오는데 태양빛이야. 뭐 진짜 잘 자라 우리 아강 빠빠 앞들과 뒷동산을 싸바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 눈으로 쭉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빠빠빠빠 태양과 백열등은 내용 태양과 누구는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 왜 태양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럴까요? 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인데 태양도 뭘 가져? 그렇지. 태양도 대기를 가져. 이제 우리 배울 거야. 그럼 태양에서 쭉 나온 에너지가 이 태양의 대기층을 지나면서 태양의 대기층에 뭐가? 입자들, 원자들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한 거야. 그러니까 이 태양의 대기층이 태양보다 온도가 뭐 해야 돼? 높겠어, 낮겠어? 낮았나 보지. 알겠어? 그래서 태양의 대기층에서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니까 흡수된 만큼 여기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태양을 아는 게 아니라 태양의 대기층을 구성하는 뭘 할 수 있어? 원자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 원자가 누구라는 거야? 수소와 누구라는 거야? 헬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태양의 대기층엔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소가 있구나. 이걸 안 거란다. 됐냐? 그래서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았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태양을 우리가 정밀 분광기로 보면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그건 태양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대기층에서 빛이 흡수당해서 그래. 자, 2번 니은 갑니다.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전자의, 그렇지, 여기 있네. 흡수선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 왜 흡수된 거야? 지금 이 스펙트럼 왜 흡수된 거야? 그랬더니 태양의 원자, 대기층을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되려면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왜 안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작은 거지. 바깥쪽으로 하는 건 에너지가 많은 거지.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놈이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했겠죠.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서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은 전자가 낮은 에너지의 준위에서 높은 애. 방금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잖아. 여기서 준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희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쓸 거야. 준이라는 말도 잠깐만 설명할게. 이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봐봐. 잘 봐. 나 봐. 니는 중학교 때 뭐 배웠어? 위치 에너지 배웠지? 그랬더니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 위치 에너지 포텐셜이야. 그랬더니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 포텐셜 무슨 뜻이야? 가끔 이러지. 포텐 터졌다 그러지. 그 포텐이 뭐야? 오, 잉글리시를 알아? 생각보다 똑똑한데? 잉글리시를 알아? 와우. 포텐셜 에너지 무슨 뜻이에요? 잠재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잘 봐. 그 무슨 뜻인지 봐.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라 그래.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 mgh지. 나 봐. 이 분필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h 얼마야? mgh 얼마야? 그치. 이 바닥으로부터 한 1m 조금 더 되겠지. 선생님 키가 190 정도 되니까. 됐어? 어깨까지 비율었어? 190에서 선생님 조금 빠져. 알겠니? 선생님 키가 됐니? 190에서 조금 빠져. 비율어? 190에서 얼마 차이 안 나. 내 키가 뭐 190에서 얼마 안 빠, 나겠니? 조금 빠지는데 한 15cm 정도? 얼마 안 차이 나잖아. 그지? 190 바로 옆이야. 됐니? 자, 봐. 분필 들고 있지? 그럼 높이 얼마야? mg 한 1m 정도 되겠지. 한 1. 몇 m 정도 되겠지? 그래.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 1.5가 되겠지. 맞아? 그런 게 어딨어? 이 건물이 2층인데? 이 건물이 2층인데? 알겠니? 그렇게 이게 1m가 1m가 아니잖아. 그럼 바닥으로부터 하면 몇 미터 되겠어? 그렇죠. 이 한 층이 3m가 좀 넘을 거라고. 그럼 바닥으로부터 하면 이 건물이 2층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2층에 있으니까. 그치? 그럼 3m 더하기 1.5 해야 되겠지? 그럼 4.5겠지? 그럼 얘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 4.5야? 그런 게 어딨어? 얘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나? 지하도 있는데? 이 건물 지하 2층도 있는데? 그치? 그럼 얘는 어디 있어? 위치 에너지 얼마야? 바닥이 지하 2층으로 기준해야 돼? 그런 게 있어. 얘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 지구 중심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얘 낙하하면 지구 중심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mgh, h 값은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h는 미정이야, 미정. 그 미정인데 우리는 어떻게 정하는 거야? 내가 기준을 정하면 바닥으로부터 위치 에너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2층 바닥으로부터 위치 에너지 얼마야?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의 실제값은 내용, 이 에너지의 실제값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정한 기준으로부터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런 에너지를 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에너지가 작고 이 에너지가 더 커. 이건 알아 내가. 근데 이 안에 이 밖에 있는 에너지가 작다 그랬는데 이 값의 에너지가 얼마야? 그건 우리가 몰라. 기준이 바뀌면 바뀌어. 이 값은 에너지가 어때? 크지? 그 에너지는 얼마야?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부를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준이라 그래. 에너지 기준으로부터의 에너지. 기준으로부터의 에너지. 이걸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용어가 자꾸 걸리는 사람들. 수소 헬륨의 선 스펙트럼은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부터,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라고 해야 되는 거야. 준위는 무슨 뜻이야? 기준으로부터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준위로 이동하면서, 그렇죠. 작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서 생성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말이군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5번이 답인 모양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스펙트럼? 됐어요? 됐어요? 3번이야? 낮은 에너지. 수소 헬륨은 선 스펙트럼.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은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 맞는 건데 지금 이거? 아, 이거 방출 스펙트럼이야? 아, 요거 쏘리. 됐니? 여기까지 됐죠? 아, 요거 선을 잡았네. 그럼 이건 실제 값이 아니네? 자, 보자. 이게 지금 문제를 선생님들이 잘 봐. 이거 진짜 사기여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는 태양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선생님 말을 잘못해요. 됐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태양에서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난 거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야. 여기까지 된 거죠? 근데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읽었어?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인데 내가 요걸 안 읽은 거지? 그러니까 질문이 태양 걸 묻는 거야? 얘 거를 묻는 거야? 수소와 헬륨 걸 묻는 거죠. 그러면 수소와 헬륨 걸 보겠습니다. 수소 주변은 까만데 얘가 하얗죠. 됐니? 그러니까 얘는 무슨 스펙트럼이 돼야 돼?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주변은 까만데 얘가 하얗죠. 그럼 이건 헬륨의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은 둘 다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 흡수 스펙트럼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답이 안 됩니다. 반대죠? 선생님이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한 건 나는 태양을 설명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그러면 3번이 답인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